여러분, 혹시 서울과 똑같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거울에 비친 듯이 한국을 그대로 닮은,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을 부모님처럼 섬기고 진심 어린 애정과 존경심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라라고 소개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예요. 이 나라에서는 한국의 모든 것이 곧 자부심이자 기준입니다. 전통 건축 양식부터 한국 음식, 한글, K-팝, 심지어 한국 자동차까지 그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받고 있고 그에 대한 열정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에 대한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한글을 모르면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필수 언어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실제로 한글을 배우지 않으면 취업이 힘들고 심지어 한글을 모르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며 자라고 학교에서도 외국어가 아닌 기본 교양처럼 배우고 익혀갑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한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과 가치를 본받고 한국이 가진 장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나라의 일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흡수한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발전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감탄할 만하죠. 이처럼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국을 부모님처럼 존중하며 한국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이 흥미롭고 감동적인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나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훈비슈예요. 옛 몽골어로 움직이지 않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꽤 잘 어울리죠? 전 항상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저는 울란바토르 출신이에요. 몽골의 수도죠. 겨울엔 숨 쉴 때마다 입김이 연기처럼 나오고 눈을 천천히 깜빡이면 속눈썹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요. 저는 여자고요. 아주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인프라 계획 부서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저는 도시를 만들어요. 새로운 도시들이요. 깨끗하고 스마트하며 미래를 대비한 도시들. 지하철이 있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전기차가 다니는 그런 도시요. 내일의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사람들은 절 완벽주의자라고 해요. 저는 그걸 옳게 하는 것이라고 부르죠. 평생 도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도시 흐름 시스템 같은 것들만 다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일이겠지만 저한테는 살아 숨쉬는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도로, 신호등, 아파트 하나하나가 완벽한 자리에 있어야 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이제부터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할 이야기예요. 처음에 우리가 새로 만들 스마트 시티를 한국 모델로 만든다고 들었을 때 저 정말 웃었어요. 그것도 정부 회의 중에요. 커피도 쏟았어요. 한국을 따라하자고요. 제가 물었죠. 그럼 내일부터 아침밥으로 김치도 먹을까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이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을 싫어한 건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제게 한국은 작고 복잡하고 항상 바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건물은 빨리 짓고 와이파이는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통제된 느낌이었어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기계적이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국을 마치 만능 해결책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솔직히 거슬렸어요. 그럴 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몽골이야. 한때 세계 절반을 정복했던 민족이라고. 우리가 누굴 따라해. 우리가 선도해야지. 그래서 좀 자부심이 있었죠. 아니, 사실 조금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땐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몽골은 몽골답게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넓은 도로, 말과 자동차가 함께 달릴 수 있는 공간. 복잡한 시스템 없이 단순하고 자유롭고 전통적인 그런 도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 제가 새 도시 건설 총책임자가 되었고 그 도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시스템을 따른다고 했을 때요. 저 진심으로 그만둘 뻔했어요. 그런데도 안 그만뒀어요. 왜일까요? 호기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단지
이 큰 프로젝트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싫었는지도 몰라요. 그 프로젝트 이름은 몽탄이었어요. 몽골의 유토피아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진정한 스마트 시티,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좋든 싫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은 저였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한국 모델 그대로 따라해보자. 완벽하게 네모 반듯한 그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망하면 내가 뭘 했어? 하고 말하면 되지. 지금 돌아보면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한국이 웃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 한국이야말로 우리 도시를 살린 유일한 희망이 될 거란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도면을 처음 봤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커다란 유리 테이블 위에 펼쳐진 하얀 포스터였어요. 두 사람이 잡아줘야 겨우 펼쳐질 정도로 큰 도면이었죠. 선들이 어찌나 곱고 깔끔하던지 현실 같지 않았어요. 완벽한 정사각형들, 정확한 각도들, 마치 누가 거대한 자를 들고 땅을 반듯하게 썰어놓은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격자 시스템입니다. 한 젊은 계획팀원이 말했어요.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곡선 하나 없이, 구불구불한 길 하나 없이, 그냥 선과 모서리, 사각형, 그리고 구역만 가득했어요. 회로판 같았어요. 이거 너무 재미없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조금 달랐어요. 근데 예쁘긴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만들고 있던 도시는 몽탄이었어요. 몽골 역사상 전례 없는 도시였고요. 제가 아직 한국의 도시 스타일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도시는 작동했어요. 교통 혼잡도 없고 쓰레기 더미도 없고 애들 블록 쌓듯 아무렇게나 세운 건물도 없었죠. 한국에서는 심지어 혼란조차 정돈돼 있었어요. 몽탄의 도시 계획은 그 모든 걸 따라갔어요. 도로는 정확히 60m 간격, 각 블록은 딱 100m 너비, 인도는 자전거 도로, 보행로, 나무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하수관에도 3가지 언어로 라벨이 붙었어요. 블록별로 구역이 정해졌어요. 한 구역은 주거용, 한 구역은 학교용, 또 하나는 상업용, 공원용 딱 강남처럼, 판교처럼요. 아직도 누가 이게 한국 방식이에요 하면 눈을 굴렸어요. 그런데 그때 보르지를 만났어요. 보르지는 우리 도시공학 총책임자였어요. 서울에서 5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죠. 동그란 안경을 쓰고 셔츠를 바지에 꼭 넣어 입고 한국 도시 설계가 최고의 예술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삶의 시스템입니다. 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일단 들어줬어요. 보르지는 저에게 한국의 동네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넓은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아이들, 꽃들 사이 벤치에 앉아 쉬는 어르신들, 아파트 건물 아래 깔끔하게 자리 잡은 가게들, 잘 정돈된 주차 공간, 그리고 심지어 옥상 정원까지. 보르지는 생일날 케이크 받은 아이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질서, 안전, 아름다움 다 들어있죠. 솔직히 부정하기 어려웠어요. 사진들은 마치 우리가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미래 같았어요. 하지만 전 아직도 의심이 있었어요. 사진은 그렇죠.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살아보면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르지만큼이나 고집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부동산 책임자였던 나토탈이 어느 날 클립보드 한가득 아파트 설계 도면을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이 아파트 팔고 싶으시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식으로 해야 돼요. 그것도 전부 다요. 예를 들면 뭐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마치 기관총처럼 빠르게 나열했어요. 지하 헬스장, 1층 조식 뷔페, 바닥 난방 온돌이라 부르더라고요. 차량 없는 조용한 구역, 모든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한국어 설정이 가능한 터치스크린 엘리베이터. 이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감정이에요. 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원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사전 청약을 열어봤어요. 반응을 한번 보려고요. 결과는 30분 만에 전 세대 마감. 30분. 전화는 폭주했고 대기자 명단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어떤 남자는 이랬어요. 온돌이랑 한국식 창문만 있으면 뭐든 좋아요. 뷰는 상관없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그건 욕망이었어요. 단순히 집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 근처에 달간이라는 분이 작은 한국식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 간판은 나무로 만든 간단한 것이었고
그냥 한글 카페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사진도 없고, 영어도 없고, 오직 한글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이상한 이름이다.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블록에서 제일 바쁜 가게가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벽에 한국어 메뉴만 붙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문하고 싶으면 단어를 외워야죠. 그게 동기부여예요. 미쳤죠? 진짜? 그런데 효과가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뭔가가 명확해졌어요.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처럼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도 그 마음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어느 날은 몽탄 공사 현장을 안전 못 쓰고 설계도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다음 날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한국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힌 표지판이 설치되고 있었고 아이콘과 지도를 만들기 위해 한국 디자인팀까지 불러들였어요. 스타일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국의 티머니 카드처럼 생긴 걸 따로 만들어서 툼리스 카드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냥 작고 얇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꽤 큰 힘이 담겨 있었어요. 지하철, 버스, 자판기, 심지어 주차 요금기에도 카드 한 번만 톡 하고 찍으면 끝이었어요. 완전히 한국처럼요. 사람들은 이걸 정말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마법처럼 찍었고 어르신들은 삑 소리 들릴 때마다 웃으면서 기뻐하셨어요. 다들 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보셨어요? 보르지가 어느 날 아침 카드를 흔들며 말했어요. 한국은 건물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그 말, 틀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도로에는 횡단보도, 전자 속도 표지판, 스마트 신호등까지 생겼어요. 전부 한국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거였죠. 그러자 진짜로 차들이 보행자에게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몽골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한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아주 간단한 단어들이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장실 같은 거요. 그런데 그게 점점 문장이 되고 아이들은 버스에서 케이팝을 따라 부르고 10대들은 농구장에서 한국식 속어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 한글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주 뿌듯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 없었어요. 다들 스스로 원한 거였어요. 학교들도 움직였어요. 이제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장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몽탄에서 자랄 아이들이라면 이제 한국어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한국어로 쓰여 있거든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카페, 헬스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심지어 쓰레기통에도 한국어와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책임자 나토탈은 거기서 더 나아갔어요. 이제 아파트를 홍보할 때마다 K스타일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웠어요. K스타일 라이프입니다. 그녀는 모델하우스 앞에서 외쳤어요. 온돌 바닥, 조식 뷔페, 차량 없는 보행로까지 전부 포함이에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플랫이 터지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같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달간이 등장했어요. 원래부터 그녀의 한글 카페는 유명했지만 이번엔 매장 안쪽에서 한국어 수업까지 열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테이블을 치우고 화이트보드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오면 한글을 가르쳤어요. 전 정식 선생은 아니에요. 그녀가 한번 제게 말했어요. 그래도 메뉴를 읽을 수 있게만 되면 다시 오게 되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느 날 그 카페에서 어떤 어린 소년이 메뉴를 큰 소리로 읽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사자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 한 단어가 저한테 뭔가를 바꿔놓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어 간판이나 도구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심지어 우리 동네 투어 가이드인 툽슐둔도 제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투어에 한국어 표현을 넣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기대하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몽골 전통 문화는요?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게 이제 몽골 문화죠. 처음엔 저도 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몽탄은 이제 단지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간 도시가 아니었어요. 몽골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한국 스타일의 완전한 세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평범했어요. 도시통제센터에서 나올 때 하늘은 맑았고 저는 막 교통 신호 시스템과 지하철 센서 상태를 확인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몽타는 조용했고 평온했어요.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끓이고 제 반려견 도도와 함께 바닥에 앉았어요. 도도는 게으른 허스키인데 따뜻한 바닥을 엄청 좋아해요. 한국의 온돌 덕분이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 2시 11분쯤 비상용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일반 휴대폰이 아니었어요. 빨간색 비상폰. 정말 큰일이 났을 때만 울리는 그 전화요. 절반쯤 잠든 상태로 전화를 받았어요. 홍수예요. 상대방이 말했어요. 투울강이 제 방을 넘었어요. 그 순간 벌떡 일어나다가 차를 쏟아버렸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한국식 설계를 참고해서 제 방을 만들었고 2번이나 테스트도 했어요. 튼튼하다고 자신 있었거든요. 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비예요. 이렇게 내린 건 처음이에요. 저는 슬리퍼를 신은 채로 뛰쳐나왔고 곧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앞 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은 마치 돌멩이처럼 세차게 내리쳤고 하늘에서는 몇 초 간격으로 번개가 쏟아졌어요. 도시통제센터에 도착했을 때 몽탄의 일부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 전부 침수, 전기차 충전소, 스파크 튀고 있었고요. 쇼핑센터 지하층, 물에 잠기고 있었어요. 완전한 혼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우리에겐 한국식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10분 대응 원칙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입주민은 아파트와 연결된 스마트폰 앱을 갖고 있었어요. 홍수 경보가 발생하면 그 시스템이 TV, 휴대폰, 엘리베이터 패널까지 모든 화면에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요. 그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잠에서 깼어요. 부모들은 아이를 안았고 비상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어르신들을 도와 건물 밖으로 모셨어요. 단 10분 만에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고지대로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싸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부드럽고 빠르게 흘러갔어요. 제가 통제실에 도착했을 땐 보르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옷은 흠뻑 젖었고 몸은 떨고 있었어요. 봐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한국식 설계. 오늘 생명을 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자존심도 내려놨어요. 그는 옳았어요. 아침이 되어 비는 그쳤지만 피해는 분명했어요. 시구역 하층부 절반이 물에 잠겼고 전기차 충전소 하나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갓 완공된 한국식 헬스장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회의를 열었어요. 책임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한국에서 자문단을 불러왔어요. 그들이 설계도를 보고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비를 기준으로 설계했어요. 하지만 이번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방을 더 높이고 지하에 스마트 수위 센서를 추가했어요. 배수 시스템은 부산에서 사용되는 최신 한국식 모델로 업그레이드했어요. 보르지는 3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일했어요. 나토탈은 건물마다 방수 단열재를 점검했고요. 달가는 현장 인부들에게 무료 커피를 돌렸어요. 우리는 단순히 복구 중인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진화하고 있었어요. 홍수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롱은 없었어요. 대신 기자들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스마트시티, 한국식 대응으로 수백 명 생명 지켜. 몽탄, 몽골 땅 위의 한국의 기적, 10분의 기적 작동한 한국 시스템.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시스템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만든 거면 믿어도 돼. 그리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정말 믿게 됐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그날 밤은 우리가 절대 깨어나지 못했을 악몽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 덕분에 몽타는 살아남았어요. 모든 게 이제야 좀 안정됐다고 생각했을 때 또 일이 터졌어요. 이번엔 물이 아니라 어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맑고 환한 오후였어요. 하늘은 파랗고 넓었고 햇살은 스마트 유리창 위에서 반짝이면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어요. 저는 통제실에 서서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며 도시 에너지 대시보드를 보고 있었어요. 모든 표시등이 초록색이었어요. 이상 없음. 그런데 딸깍 모든 화면이 꺼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마치 도시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어요. 우린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가로등은 꺼져 있었고 전기버스는 멈춰 있었어요. 고층 빌딩의 첨단 한국식 엘리베이터들도 작동을 멈췄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발코니에 선 사람들이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죠. 그때 누군가가 외쳤어요. 내 전기차가 안 켜져요. 전력망이 완전히 멈춘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오류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문제는 훨씬 더 크고 깊었어요. 우리 도시는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에 전력을 의존하고 있었어요. 최신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스마트 배터리로 만든 시스템이었죠. 모든 게 최고 품질. 외국산 하나 없이 100% 한국 기술이었어요. 그런데도 멈췄어요. 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태양광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소프트웨어가 응답을 안 해요. 배터리들끼리 소통을 멈춘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없으니 전기차는 충전 불가, CCTV는 꺼짐, 자동문은 열리지 않음, 와이파이 당연히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주차장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마치 정말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뭔가 해봐요.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한국에 연락하세요. 10분도 안 돼. 우리는 화상통화로 한국 기술진과 연결됐어요. 슈트 차림의 엔지니어들이 우주선처럼 생긴 첨단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분했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시스템 로그를 보내주세요. 한 명이 말했어요. 우리는 즉시 로그를 전송했어요.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로그를 읽어 내려갔고 저는 따라가기조차 힘들었어요. 마침내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펌웨어 오류입니다. 코드 한 줄의 설정값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들이 서로 동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고칠 수 있어요? 물론이죠. 5분이면 됩니다. 정말이요. 제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들은 우리 도시 시스템에 직접 소프트웨어 패치를 밀어넣었어요. 5분 후 불이 켜졌어요. 처음엔 깜빡, 그 다음엔 웅 하고 전류 소리. 그리고 곧 도시 전체에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다시 퍼졌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어떤 사람은 울었고요. 심지어 보르지가 저를 안았어요. 거 봤죠? 그가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 진짜 무적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부 관계자들, 기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불안해하던 시민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런데 한국 기술진이 단 30분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불안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한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한국 기술의 힘입니다. 우리 도시를 구해냈어요. 전원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멍했어요. 일이 해결돼서 놀란 게 아니라 또다시 한국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두 번째였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한 게 처음엔 홍수, 그리고 이번엔 정전. 사람들은 이제 말했어요. 한국 없이는 이 도시 하루도 못 버텨요. 심지어 고집 세기로 유명한 우리 삼촌도 전화해서 이랬어요. 그 한국 배터리 좀 쓰는 법 알려줘봐라. 다음 주 학교들에서는 한국 공학에 대한 새로운 수업이 생겼고 달가는 카페컵에 새로운 문구를 인쇄했어요. 한국이 전력을 공급하고 한국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저는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가 참고한 모델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안전망이고 생명줄이며 미래였어요. 지금 몽탄을 걸어보시면 그냥 도시 같진 않을 거예요. 정말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은 한글이 적힌 가방을 메고 다녀요. 길거리 상인들은 떡볶이나 한국식 토스트를 팔면서 스마일 스티커에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까지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더 이상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책임자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를 몽골의 한국 건축가라고 불러요. 웃기죠? 예전에 한국을 비웃던 사람이 지금은 전국 방송에서 한국을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끝도 없이. 처음엔 홍수였고 그 다음은 정전이었어요. 그 모든 순간마다 몽탄을 살린 건 한국이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켜보고 있어요. 몽골의 다른 도시들도 우리의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작은 마을들조차 한국어 표지판을 요청하고 있어요.
많은 가정이 몽탄으로 이사오고 있어요. 한국 시스템이 삶을 더 좋게 만든다는 믿음 하나만으로요. 대통령도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몽골 도시가 아닙니다. 몽골과 한국이 함께 꾸는 꿈입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국어를 공식 제2언어로 지정했어요. 아이들은 6살부터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고 모든 대중교통에서는 몽골어와 한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와요. 지하철 노선도에는 한글이 몽골어 옆에 나란히 적혀 있죠. 놀라운 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원해요. 며칠 전 저는 8구역 우리의 K컬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태블릿으로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를 보며 물었어요. 아빠, 저 가방에 제 이름 한글로 써도 돼요? 그 아빠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좀 이상하게 보였을 장면인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부동산 책임자 나토탈은 이제 한국식 설계 요소를 절대 빠질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해요. 한국식이 아니면 안 팔려요. 보르지요? 지금은 국립대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수업 이름은 도시의 기적 한국 도시 코드. 항상 수강 신청이 꽉 차요. 카페 사장 달가는 수도에 2번째 매장을 오픈했어요. 이제 명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 카페 컨설턴트. 그리고 툽슐드는 투어 회사를 차렸어요. 한복을 입고 몽탄을 걸으며 투어를 해요.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해요. 여기 오면 몽골 안에서도 한국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세계도 주목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도시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일본, 카자흐스탄, 독일까지요. 모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었나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면 웃는 사람도 있고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진지했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몽탄은 무너졌을 거예요.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정전을 복구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방식이에요.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구조가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걸, 규칙이 평화를 만든다는 걸, 준비가 생명을 구한다는 걸.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도 해요. 한국은 우리의 2번째 고향이다. 한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다. 너무 과한 말일까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한국을 잃는다면 시스템에서, 디자인에서, 문화에서 우리 도시는 중심 조각 빠진 퍼즐처럼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영향이 아니에요. 기준이고 중심이고 심장이에요. 그리고 그 심장이 계속 뛰는 한 몽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역시 세계 곳곳 대한민국의 파워는 실로 대단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한국에 이민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세계 곳곳에 안내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리비아 에블린 배상